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보면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분양권이라든가 즉 입주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별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지금 이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은요. 그분들이 너무 법적인 지식을 몰라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여를 해서 뭐랬냐면 서울시, 그다음에 강남구청, 그다음에 SH공사,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여기에서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서울시의회의 조사관,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조사관, 그다음에 SH공사 직원들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지식들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런 구조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포 구룡마을은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88년 올림픽 있기 전에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그런 무허가 주택들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 외곽으로 다 밀어냈단 말이죠. 국가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제 뭐 성디마을이니 이런 뭐 구룡마을이니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남아있는 노른자의 땅이면서 가장 이제 그 어두운 지역이죠. 이게 바로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명 뭐 판자촌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2015년에 구룡마을을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2020년 6월 11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확정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이죠. 11월 30일 날 이주대책 등이 고시가 돼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보상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경우는 입주권, 분양권을 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영구임대죠. 임대를 받을 권리만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임대를 받을 권리하고 분양권을 받는 것하고 천지 차이죠. 지금 여러분요 개포동 같은 데 보면은 평당 거의 1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5평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25억이라고 하는 큰 부동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영구 임대만 들어간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별하는 것인가? 누구에게는 임대를 주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분양권을 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SH공사에서 이주대책 및 공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보시면 타인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비주택이죠. 비주택, 즉 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받을 권리만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요. 거기 구룡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서울시 여기하고 지금 현재 줄다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면은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법에 보면 건축법상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여기 건축법에 보면요 제2조 제1항 제2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공작물 중 여기요 정착해야 돼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는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요 지금 OBM 건축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잠깐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가 뭐죠? 주유소죠. 이 주유소는 뭐가 있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죠.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축물 중에서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벽까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 건물은 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을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트레일러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트레일러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동하죠. 정착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정동진 가서 보면 이렇게 선상 호텔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카페 같은 데 하는 거 보면요, 기차라든가 또는요 그 비행기 같은 걸 가져다가 카페로 쓰고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지면상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했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로 볼 수 있냐?
건축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땅에 정착을 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면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것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반드시 지붕하고 기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하나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세빛섬이라고 있죠. 이 세빛섬은 여러분 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세빛섬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는 세빛섬은요. 밑에다가 줄을 쳐가 줄, 라인, 체인을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체인이니까 체인을 어떻게 해요? 땅에 닷줄 해가지고 땅에다 박고 체인을 올려가지고 이 지금 세빛섬 여기를 지금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세빛섬은요. 여러분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섬이라고 하는 것이고 건물도 있고 다 그러지만 이것을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 어떻게 그럼 되어 있죠? 선박으로 되어 있어요. 선박으로. 웃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세빛섬 그러면 섬인데 이건 선박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비싼 것을 우리가 뭘 하냐면 서울 마리나 센터라고 있죠. 그 마리나 센터는 어떻게 되냐? 딱 보면 구조가 다르죠. 여기는 땅에다가요. 여기 기둥을 박아가지고 한강이죠. 거기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마리나 센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정착이 돼 있죠. 지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지붕이 있죠.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이 있죠. 이것은 유일하게 있잖아요. 플로팅 건물 있죠.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등기가 된 것, 딱 그것이 하나가 뭐냐? 마리나 센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먼저 정착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기둥이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것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료는 중요하잖아요. 그 재료가 목재가 될 수도 있고 흙이 될 수 있고 돌이 될 수 있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어떠한 재료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붕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건물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지붕, 기둥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고 반드시 벽이 있어야 돼. 벽이 없으면 건축물은 될 수 있어도 건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법원에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거용 건물이다. 반드시 그것은 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하 3층하고요. 지상 10층의 건물을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하 3층까지는 완공을 했어. 그리고 지상에 걸조는 세워놨는데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났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지상 10층은 아직 완공이 안 됐죠. 하지만 지하 3층은 지금 이미 기둥하고 벽하고 지붕이 있죠. 그래서 지하 3층만으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그러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2조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면 그것은 전입신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종주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물과 건물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건축물인 건물이 되면은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무허가일지라도 재개발을 할 때. 그런데 비주택이라고 해서 건물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것은 임대받을 권리는 줄 수 있어도 분양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럼 비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비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보면은 비닐, 간이, 공작물, 컨테이너라든가 움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딱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비닐, 간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닐, 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된 건축물의 요소가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비닐이나 부직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룡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88년에 그러니까 올림픽 있기 전에 도시 정비 미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급히 건물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기둥이는 있죠. 바닥은 다 시멘트로 했죠. 그다음에 지붕도 다 목재로 다 했단 말이에요. 목재로. 그런데 목재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올 때 비가 셀 수가 있죠. 겨울에는 춥죠. 그러니까 그 목재로 된 주 재료가 목재인데 거기에다가 비닐을 씌우고, 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부직포로 다시 덮었단 말이죠.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구룡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시라든가 강남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겉에 보는 재료가 부직포나 비닐이니까 그건 뭐다? 간이 비닐 공작물이다. 그래서 그건 비주택이다. 즉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받을 권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주거할 수 있는 것이 다 돼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들은 대부분의 한 반 이상은요, 에어컨도 벽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런 벽에 에어컨이 설치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닐이라든가 부직포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재료가 88년 그때 당시에 주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았단 말이죠. 88년에 주어진 환경하고 지금 2024년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2024년의 환경을 가지고 88년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재료로 건축된 건축물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 비닐 공작물이 아니고, 즉 비주택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하고 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로서 이것을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은 그것은 임대받을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줘야 된다? 바로 분양권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해. 무허가 주택이다 건물이면 뭐를 준다? 분양권을 주지만 비주택이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에서 보세요. 서울시 강남구청에서요.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딱 해가지고 여기요 이창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거기에다가 사람들마다 각각 집마다 문패를 달아준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강남구청에서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이니까 건물이었겠죠.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편의상 했다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뢰 보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때때로요 말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용어를 쓸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허가인지 인가인지 신고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강남구청에서 뭘 했느냐, 여기에다가 문패를 분명히 달아줬단 말이죠. 그것은 이것을 무허가 건물로 인정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비주택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주대책에 여기서 이제 한번 딱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 이주대책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허가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주주택 공고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들이 무허가 주택임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구룡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무허가 주택은. 그런데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느냐. 여러분요 참 웃긴 게요. 서울시에는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어디에도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서울시 빼고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는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우리 여기서 보면은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에는 우리가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낸 적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구룡마을은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무허가임을 증명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거기 사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사는 것도 힘든데 언제요? 변호사 선임해서 돈 들여가지고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오겠어요. 이것은 그분들한테 니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임대아파트 받고 나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서울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내가 구조라고 써놨죠. 여기 보면 2011년 3월 17일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11년 5월 26일 이후 이것을 신조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구조례에서 보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준이 81년이에요. 81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항공사진에 나와 있거나
또는 뭐 건축하였다는 확정이 있거나 뭐 재산세 납부 대장이 있거나 그러니까 81년이 기준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죠. 조례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바뀌었어. 그러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때 판단할 때는 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인 것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SH공사는 우리가 이주대책 공고문을 낼 때 뭐라고 했느냐? 89년 1월 24일 그 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면 분양권을 주고 그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주택도 무허가 건축물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가장 기준이 뭐예요? 89년 1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부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관을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분양권을 주어진다. 이런 정관의 규정이 딱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서울시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분양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건축은 거의 대부분 8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조례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의 대부분은 8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조합하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SH공사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 구룡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 민원에 제기한 답이 왔어. 뭐라고 했느냐? 강남구에서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에서 민원 처리 결과가 뭐라고 왔느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서울시 조례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고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이것은 어디예요? 81년 구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81년에 항공사진 촬영에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구룡마을은 88년도 이때부터 구룡마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게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의 논지란 말이죠.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이미 조례가 바뀌었는데 바뀐 조례를 가지고 해야지. 구조례를 가지고 아직도 구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는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이 지침은 바뀌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항공사진이요. 제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언제냐? 88년 11월 6일. 왜냐하면 89년 1월 24일 이전이니까 이제 88년 11월 6일 날 항공사진 촬영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때는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된 부분이 거의 없죠. 여기에. 이게 구룡마을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조금 확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89년이고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하얀 건물이 거의 몇 개 없죠. 그럼 여기 한 200세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1년지냐? 1년. 여기는 88년이고 여기는 89년 12월 5일에 1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 하얀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여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요 2020년 10월이죠. 2020년 항공사지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 한 300세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200세대 88년 11월 30일은 200세대밖에 안 됐는데 1년 뒤에 약 한 400, 500세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요 20년이 지난 후에 30년 지난 후에는 여기가 몇 세대가요? 한 1000세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뭘 근거로 하냐? 이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1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 분양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전에 여기 있는 서울시 구룡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200세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분양권을 주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그것은 분양권이 아니고 뭘 주면 된다? 그것은
뭐죠? 그 임대 아파트로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항공 사진을 딱 보면요, 이렇게 구별이 다 돼요. 이렇게 항공 사진은 이게 88년 거거든요. 항공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 집인지 이렇게 딱 나온다. 이게 영광교회가 있고 영광교회 뭐 이정숙 집이다, 뭐 최순자 집이다, 이렇게 집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면요, 더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서울 동부지원에서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88년에 우리가 말해봤죠. 우리가 88년요 10월 88년에 뭐가 있었냐면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여기에 무허가 주택들을 이쪽으로 몰아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때 88년에서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뭘 하냐,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거를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만약에 철거 명령을 위반하면은 벌금이 얼마였냐, 여기요 도시계획법, 그 당시 도시계획법이요 30만 원인데 이분들한테 얼마, 그 힘들게 사는 분한테 얼마의 벌금을 때렸냐, 30만 원을 때린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 벌금액이 30인데 30만 원을 때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재밌는 말은 여기 지금 88년 10월 일자 불상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올림픽이 언제 끝났냐? 10월 2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 청계천에 있던 그 사람들을 도시미관으로 해서 다 몰아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구룡마을에 정착을 했어.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강남구청에서 88년 10월 일자 불상경인데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철거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의 사법부에서 판정한 거란 말이죠. 무허가로 건축된 가옥이란 말은 건축물이고 건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분양권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란 말이죠, 이게. 알겠죠? 이걸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요, 서울시라든가 SH공사는 꼼짝 안 해서 지금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영수증. 이분이 그 어르신인데 90세 되신 어르신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뭘 했냐, 그때 당시에 3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는 영수증까지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뭐를 했어요? 분명히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서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 가옥을 그 조치 명령을 지금 철거하고 이주해라.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3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국가, 즉 강남구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법부인 법원이 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한테 소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이 당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만약에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또는 이 방송국에 문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